논어집주하기편 15장 자공왈 비니무첨 부이무교 하여 자왈 가야 미약 비니락 부이 호래자야 자공왈 시운 여절여차 여탁여마 기사지위여 자왈 사야 시가여 언시이의 고저왕이 지례자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에도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에도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기는 하지만 가난에도 즐거워하며 부유에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자공이 말하였다. 시에 말하길 자른 듯 가른 듯 하네 쪼은 듯 가른 듯 하네 라고 하니 아마 이것을 말한 것이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산은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만하구나. 간 것을 알려주니 올 것을 아는구나. 자공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하지만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하여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에서 여하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반면에 하여라는 것은 어떠한가 사용됩니다. 자공 이 정도 경지도 괜찮지 않은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공이란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공은 이게 자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받는 이름. 근데 공납할 공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은 또 사입니다. 사. 하사할 사자. 글쎄 이름에 이제 화폐를 뜻한 조개 패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공은 돈을 꽤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부 그리고 첨과 아첨과 교만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보통 가난하면은 아첨하게 되고 부유하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선생님? 하고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은 가야. 오케이? 네. 가라는 글자는 이제 베스트는 아닌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미약 비니락 부이 호래자야. A 미약 B라는 것은 A의 수준은 아직 B만 못하다. 우리가 A 불여 혹은 불약 B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불자만 이제 미자로 바꿔주면 되죠. 더 나은 단계가 있다. 미자는 아직 아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변화할 여지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빈이라 가난하지만 즐거워하며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하는 자만 못하다. 그래서 공자는 자공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답해줍니다. 자공은 어땠죠? 가난해도 내가 남한테 이제 무릎 꿇지 않고 뭔가 꺾이지 않고 나만의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방법, 그리고 부유하지만 막 자기 멋대로 내가 법이다 이렇게 나서지 않고 교만을 억제하는 일종의 약간 부정적인 그리고 억지로 억압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공자는 긍정으로 이걸 바꿔버립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저절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하는 그런 경지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이죠. 가난하지만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하죠? 가난한 게 즐거운 건가요? 호학이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만나겠지만 공자의 수제자였던 안회라는 제자는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가난함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즐기는, 그리고 부유하지만 예법을 좋아하는 것. 예라는 것은 사실 돈이 좀 필요는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 부유함을 멋대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돈으로 무마한다거나 사람들을 매수한다든가 그런 거에 쓰지 않고 예식을 하는 것에 사용한다면 그건 더 좋지 않냐. 자공이 말하길 시운, 시를 인용합니다. 여절여차 여탁여마 기사지위여. 이거는 시경의 위풍리에 있는
기육편입니다. 기수의 물구비를 바라보라 이런 뜻인데요. 여절여차 여타괴마, 여기서 바로 절차 탁마라는 성어가 출전하죠. 여절여차는 금속이나 단단한 것을 자르고 연마하고 단련하는 것이며, 여타괴마는 보석 같은 거를 갈아내고 연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고는 뭐로 한 거예요? 학문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그런 경지로 바꿨습니다. 이건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말하고요. 기사지위어인저, A지위라고 하면은 A를 말하다 라는 구조가 됩니다. 기 뭐뭐여는 아마도 무엇입니까? 아마 뭐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경에 말하길 자른 듯 가른 듯 하네, 쪼은 듯 가른 듯 하네 라고 하니 아마 이것을 말한 것이군요. 방금 공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공은 뭔가 부정적으로 약간 억압이 있는 식으로, 아 가난해도 내가 이거를 남한테 굽히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켜내고, 부유하더라도 그거를 막 낭비하고 그러지 않고 교만함을 억제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만 조금 모자란 그런 단계에서 공자는 그걸 긍정, 자기가 원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마치 금속이라든가 단단한 것을 갈고 연마하고 단련하고 보석을 깎아서 뭔가 세공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란 거예요. 시라고 하는 공자와 자공의 시대에도 이미 고전이었던 어떤 문헌을 끌고 와서, 아 선생님, 저와 선생님이 방금 주고받았던 대화가 시경에 나오는 이러는 의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유사한 사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뭐라고 하죠? 사야. 사는 자공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어느 정도 친근하게 여겨준다, 그런 뜻도 되겠죠. 시, 비로소 함께 언시이의 시를 말할 수 있을 뿐이로다. 고저왕이, 지자는 지어라고 했죠. 이때 지자는 자공입니다. 자공에게 간 것에 대해서 알려주니 지레자, 올 것을 아는구나. 먼저 간 건 뭐죠? 앞에서 그 가난함과 부유함, 그리고 아첨과 교만, 그런 자공이 질문을 했을 때 공자가 그것보다는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얘를 좋아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거와 비슷한 사례를 고전에서 찾아냈다는 게 바로 지레자죠. 시. 이거는 공자가 자공을 아주 대단히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이야, 너 정도면 됐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이죠. 공자가 말하는 학이라는 것은 뭔가 실천하는 어떤 교양으로서 학도 있지만, 방금 시경을 인용한 것처럼 고전에 대한 공부도 학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고전학자이기 때문에 방금 자공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방금 저희들의 대화가 마치 시경의 이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에서 딱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하겠죠. 물론 이제 시경의 그 시가 원래 학문을 연마해 나가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단계이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공자와 자공 당시에도, 혹은 공자 학당 내에서는 시경을 이미 그런 식으로 바꿔서 새로운 해석학적인 틀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공왈, 비니무첨 부이무교 하여. 자왈, 가야 미약 비니락 부이 호래자야. 자공왈, 시운 여절여차 여타겸아 기사지위여. 자왈, 사야 시가여 언시이의 고저왕이 지레자. 다음에 오겠습니다.